안녕하세요. 금융을 거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시장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게 지금 절망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로 벌 좋은 타이밍인 건가? 자문을 좀 구해보려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펀드 애널리스트와 실제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은행 PB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왔어요.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Showing off, don't wanna have to wait tonight. Better off, I'm gonna find my way tonight. I wanna heal you. 안녕하세요. Make a new tomorrow. Talk to me. One night to 가까이 find 있어도 the 되게 answer. 민망하네. 아, 입 가리면서 웃어야지. 제 느낌에는 PB는 돈이 많아야지 볼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진짜 볼 수 있는 분들인 건가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데 예. 어떤 직업인지 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서 그 네. 분석한 거를 이제 PB 분들이나 아니면 좀 웰스 어드바이저라고 그러니까 자문 업무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료를 제공해 예, 주시는 예, 분들. 예. PB 분들이 이제 고객분들 자산 관리 잘 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하면 보실 수는 있어요. 일반 고객이요? 예,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의도 하고 이러거든요. PB분들은 따로 PB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일반 다른 창구에 계시는 은행원분들이랑 좀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전담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등급을 되는 고객님들을 전담해서 1대1로 관리하는 직무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직무. PB는 이제 영업점에 오시면 네.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네네네. 선입견을 가지시는 거죠. 돈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창구, 대출 이런 일반 업무도 보시지만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궁금해 하시는 건 그냥 들어와서 저희랑 이제 예약이 되는 손님이 없으시다면 언제든 와서 상담할 수 있으세요. 그냥 일반 고객들도 그냥 네. 들어가서 네. 상담을 네. 받을 네.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VIP뿐만이 아니고요? 예. 제가 사실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이제 재테크 초보이신 분들이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엄밀히 말하면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오기는 했는데 재테크도 재테크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바이러스가 네. 이 전염병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번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네. 당연히 가게들이 장사가 더 잘 안 될 거고 그 가게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면 그 직원들 다시 돈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다 되는데 연결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난 편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네.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아예 움직이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 전 세계 경제에서 이 미국하고 유럽의 사람들이 쓰는 소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시장도 빠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기업들이 돈을 벌 텐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무도 비행기 안 타잖아요. 비행기 안 타면 당연히 비행기 값을 안 낼 거고 지금 제 친한 친구도 대한항공 기장이거든요. 근데 맨날 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거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업종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괜찮아졌어 해도 사실 지금 여행 가기 좀 무서울 거잖아요. 이런 건 좀 늦게 회복이 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카페 가서 커피 사 먹는 거부터는 사람들이 시작을 할 테니까 뭐 업종마다 어떤 산업마다의 이제 회복 속도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르게 회복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금이 어디론가는 흘러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금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 현금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현금이요? 이게 현금, 이제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현금을 예금에 넣어놨던 사람들, 특히 뭐 뭘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현금을 빼갖고 다 빼서. 예,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 뭐 지표들 보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MMF라고 아시잖아요. MMF
펀드에 전 세계적으로 M&F로는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요. 안전자산에 몰려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현금을 그냥 예, 가지고 지금은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보이는 지표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현금 지금 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회사명 얘기해도 되나요? 넷플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넷플릭스 주가는 지금 엄청 높아요. 엄청나죠. 예. 아마존, 넷플릭스. 뭐, 예, 맞아요. 예. 이런 거는 바이러스가 계속 돼도 이런 회사는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는 쪽으로 지금 돈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찾아서. 그래도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돌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일단 사회초년생에게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네. 투자 기간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물론 무한대는 아니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인사이트도 필요하고 뭐 워렌 버핏이나 막 이런 막 유명한 사람들처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정보라고 하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인데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시간이거든요. 좀 자신 있게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데 적립식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한다. 현금만 들고 있는 게 맞죠. 현금만 들고 있거나 금을 들고 있거나 이런 게 맞는데 그래도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나서 천천히라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유롭게 이 시장을 볼 수가 있고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적립식 펀드를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투자의 시점은 적립식에는 언제나죠. 적립식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이거를 어떤 거를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예금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예요.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게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예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한동안 핫했던 이제 뭐 아파트, 청약 네. 이런 것도 투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회사채를 살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사실 맘만 먹으면 그냥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공부하면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돈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저는 투자라고 투자.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요즘 얼마나 하나요? 1년짜리 얼마나 금리가 나요? 연 1.3%? 네. 그 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아직 1%기는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금 바로 다음 단계로 해볼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객님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네. 그냥 천덩이님처럼 사회 초년생이 오셨다 저 사회 초년생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시간에 투자하는 거가 가능하신 세대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드릴 수가 없죠. 그런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사회초년분이나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 드릴 때는 금리를 들어보셨지만 적은 들고 저성장의 상황에서 예금으로는 빠르게 굴리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좀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소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라고. 네. 지금은 작게 느껴지는 자산이지만 그렇게 잘 굴리신다면 큰 자산이 되실 거고요. 이게 시작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가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는 가치만 지키면서 돈을 모으시는 건 의미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방법적인 논에서 보면은 이제 US 달러로 표시된 좀 회사채 이런 거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그럼요. 펀드를 활용하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채권 말고요.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S&P 뭐 이런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 얘는 그래도 투자 적격 채권이야라고 등급을 매긴 회사들. 그런 회사들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나와요. 결국 채권은 그 안에 채권은 이자가 계속 쌓일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자가 결국 그 펀드 안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가라고 하는데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 변동성은 있는데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내가 너무 보수적이야 나는 네. 그런데 예금 금리는 너무 낮아 라고 하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저금리가 빨리 온 나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만,
대만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그런 해외 채권들 있잖아요. 달러 표시로 된 회사채를 가지고 재테크하는 게 유행을 했었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우리보다 금리가 빨리 낮아졌는데, 네. 그래서 그런 펀드에 모든 사회초년생들이 되게 적립식을 뭐 많이 투자하는 게 최근까지도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예금 금리가 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근데 예. 왜 달러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러 통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하게 되면 좀 종류도 많고요. 높은 금리의 채권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걸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이런 해외 투자하는 채권 1,000개, 2,000개가 쌓여져 있는 펀드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런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원 달러 환율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 위험도 없이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죠. 환율의 고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돈을 펀드 매니저에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환도 좀 고정해주고 네. 채권도 높은 금리에 있는 채권을 찾아서 투자를 해주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PB한테 찾아와서 내 펀드가 왜 이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자산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채권에 투자하는 거랑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뭐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주식 투자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주식형 펀드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진짜 주식을 사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채권을 투자하는 거하고 채권형 펀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내가 나중에 더 배당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어느 날 갑자기 현금을 가지고 공장을 짓는데요. 물론 나중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자를 넉넉하게 빠지지 않고 줄 수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지만 좀 뭐라고 할까,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망했을 때가 원금 손실인 거죠? 그렇죠. 예, 참 망했을 때 원금 손실, 망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금하고 이자를 항상 돌려받으니까. 이자 이런 건 꼬박꼬박 주나요? 그럼요. 이자를 안 줘도 망하는 거예요. 이자를 밀려도 부도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번다고 큰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내가 가진 돈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이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출받기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예, 지금 너무 많은 규제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부동산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많아요. 예,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자산인데 앞에 보시면 요 차트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거래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인데 네. 예, 물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예, 그런데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근데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거래가, 아파트 평균 가격 지수하고 미국의 S&P 500 지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만 변동성을 버틸 수 있으면 이렇게 주식으로도 뭐 종목을 고르지도 않고 그냥 지수에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만이 답이 아니다. 물론 부동산이 맞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평균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융회사에 가는 거를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단편적인 예가 홍콩을 가보면 제가 이제 저희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잖아요. 저희가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인데 아신지 모르겠는데 홍콩 지폐를 저희가 발행을 해요. 지폐를 하는 발행하는 은행이에요. 여기가요? 예, SC 제일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렇게 홍콩 지폐 보면 스탠다드 차타드가 적혀 있는 지폐, 또 홍콩에 제가 출장을 이제 가끔 가는데 가서 보면 주말에도 은행에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을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려는 거야. 평일에 너무 바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상담받고 내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줄을 서서 기다려요? 예, 줄이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나라는 달력 받으실 때 줄 서서 기다리시죠. 좀 놀라운 게 택시에도 펀드 광고가 있고요.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렇게 큰 간판에도 뭐 인컴 펀드, 뭐 아니면 자산 배분 펀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광고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네요. 저렇게 투기를 조장을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투기 상품이 아니거든요. 투자 되게 상품이니까. 자산 관리 상품이고 자산 관리 예, 상품이니까. 그 다음에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위험을 관리하느냐, 관리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상품들은 큰 위험의 상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금 대안으로 하는 상품을 많이 해요.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왜 홍콩 사람들이 펀드를 이렇게 많이 하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펀드들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권형이라든지 리츠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펀드를 통틀어서 인컴 펀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뭐 보장을 수익률을 추구하는 뭐 펀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 나라가 왜 그런 상품을 찾느냐? 금리가 제로기 때문이야. 제로. 그리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특히 일본도 진짜 심합니다. 그런 게. 채권은 제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고 그렇죠. 주식은 동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조금 더 위험을 감수를 할 생각이 있다. 예.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내려갔잖아요, 주가가. 예, 많이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학 개미 운동에 맞습니다. 예, 참여를 하고 예, 계시는데 예. 나도 여기 동학 운동에 참여를 해도 될지. 저는 뭐 기간만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을 길게요. 예, 나쁜 현상이냐? 뭐 이거를 막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도 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건 되게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단순히 이걸 투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의 가치에 좀 장기간 좀 묻어두겠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퍼센트지가 2%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이 2%의 모든 자산을 넣죠. 그리고 2%가 다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 2% 중에서 종목을 하나 찾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99.9%의 투자 기회를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 최대한 포트폴리오, 예, 여러 포트폴리오를 개로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나눈다는 게 투자 상품을 여러 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상품이 그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해서 미국, 일본, 뭐 지금 뭐 일본 주식 안 좋지만 뭐 미국, 뭐 일본, 뭐 중국, 한국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행동해야 될 게 있는데 리밸런싱 하셔야 돼요. 번 돈을 가지고 일부 수익 실현해서 돈을 잃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금액보다 투자 단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싸게 살 수 있죠.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또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빼가지고 또 다른 데에 넣는 과정을 계속 하는 게 바로 자산 관리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다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이 고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드 같은 걸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잘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됐을 때 종목이 제한적이에요. 코스피 뭐 코스닥 합쳐서 막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범위를 좀 글로벌, 그냥 전 세계로 가보면 사실 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걸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으니 이제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예.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하는 거랑 은행에서 펀드를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면밀히 따지면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증권회사에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험한 상품을 많이 추천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상품이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행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라인업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형태가 많이 있고요. 증권사에 가는 사람들이 좀 큰 대박을 노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에서는 보수적이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DLS, DLF, 라임 이거 다 은행에서도 했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저희 은행에서는 지금 최근에 문제 내고 있는 상품들은 판매하지 않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성장통의 한 경험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은행은 이제 그런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판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리스크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 대비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잃어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상품들입니다. 최근에 그런 상품들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뭐 4%, 5% 많으면 한 8, 9%인데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원금을 다 잃는 구조의 상품이에요. 이 고객들을 속인다기보다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스크의 기준이 사실 그룹에서 온 기준을 그대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시를 하지 않고요. 고객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그 범위도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아마 점점 더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한층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치고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 가입하실 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최대로 손실을 얼마까지 볼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군요.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대칭이 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상품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죠. 예, 딴 데도 물어보고 유튜브에도 찾아보시고 아니, 여기 천덕님한테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제가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시작을 해보고 싶긴 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 사회초년생이든 투자를 처음 하시는 고객님께 항상 기본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잘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거고 여러 개로 나누라는 네, 얘기인 거고요. 잘 나누시는데 하나의 자산을 집중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도 될 수 있고요. 지역도 분산하시고 통화도 분산하시는데 굉장히 광범하실 것 같지만 이게 펀드 투자로 소액으로도 가능하세요. 다양한 펀드군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인데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길게 보유하시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검토하셔서 그 투자를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럼 뭐 장기 투자라 그러면 보통 기간 어느 정도 두는 걸 장기 투자라고 기간이라고 하면 뭐 투자 목적 본인이 내가 언제까지 어느 자금을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목표 자금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운용하시는 기간이 될 거고 사회초년생이시면 시간이 많을 거고요. 20년도 될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장 투자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투자하시는 거죠. 계속 네. 쉬지 않고 돈을 네. 계속 굴리고 네, 돈을 네. 일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PB를 만나시든지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꼭 있으셔야 되는 게 장기 투자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거죠. 예, 요즘은 정보도 많고 일단 뭐 여러 가지 검색만 해보셔도 다양한 정보가 나오지만 원하는 정보를 못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서 투자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겠죠. 예, 내가 투자 성향?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그 다음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돈은 잃기는 싫지만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그건. 당연한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느낌에 따라서 투자 성향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오시면 이 투자 성향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체크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당신이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뭐 중립적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고르시면 되고 그 상품을 고르는 상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 매달 내가 한 얼마씩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또는 뭐 30만 원씩 돈이 들어올 거야. 이거를 이렇게 계속 장기간 투자를 쉬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익이 안 좋았어. 이제 투자 그만둬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 성향을 검사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시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는 사실 투자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기간이요? 예,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금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라는 건 사실 시간으로 싸우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을수록 위험 성향이 더 공격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특히 사회초년생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실이 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의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의 경험. 네. 그리고 수익의 경험이 있으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세요. 예. 그러면 자금의 목적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단기간으로 뭐 바짝 모을 것인지, 그런지, 예. 뭐 결혼 자금인지 아니면 예. 완전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결혼 자금이야 하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언제 할지 그걸 모르는데. 언제 할지 몰라.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그럼 장기 투자해야 되는 장기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너무해요. 당장 내년에 수도 그렇죠. 당장 써야 할 돈이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예, 거고요. 예. 그러면 제가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주식을 사거나 여러 종목을 사거나 여러 가지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그냥 조금씩 사놓으면 안 돼요? 10만 아니 뭐 10만 원이 사면 되는데 그렇게 10종목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쵸. 혹시 그 10만 원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 펀드. 관점. 예. 그래서 펀드가 사실 분산 투자할 때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 펀드 안에는 종목 수가 50개, 100개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돈 10만 원으로 그렇게 분산할 수가 있는 게 간접 투자입니다. 확실한 종목이 있어라고 하면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시라면 펀드를 활용하셨을 때 적은 금액으로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가능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부동산도 뭐 증권화돼 있는 부동산 리츠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펀드에서는 그 뭐 미국 부동산도 투자하실 수 있어요. 나 리츠 펀드에 들어가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정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멋지죠? 예. 그렇군요. 예.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투자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만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뭐 1년, 2년, 3년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기예요? 예. 투자를 했을 때 만기가 있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얻고 이럴 경우에는 손실을 얻습니다 라는 게 만기가 있다면 그런 상품은 사실은 그 상품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조금 위험하십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상품의 장점이 다 있겠고 그런 상품을 통해서도 수익을 계속 얻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좀 그런 상품에만 넣는 건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DLF 사태라든지 라임 사태라든지 사실 그 만기 때 돈을 못 받아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기 말고도 또 추가로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를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면 펀드라는 건 결국 그 펀드 매니저가 돈을 맡겨서 운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야 라고 하면 그 펀드가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좋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돈을 주고 맡겼으니까 명심하실 게 그 펀드에 벤치마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벤치마크요? 예, 벤치마크가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가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이겨야 할 대상? 예. 그래서 경쟁자? 경쟁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면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 지수를 매니저가 이겨야 되는 거고요. 보통 벤치마크는 그렇게 코스피, S&P 이런 식으로 하는 예. 편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지수가 보통 벤치마크로 많이 쓰입니다.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 때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어느 한 해를 되게 잘했어. 뭐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진짜 잘했어. 그러면 계속 잘했던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꾸준히 잘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연 성과, 뭐 2016년 성과, 2017년 성과, 2018년 성과를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펀드가 어떨 때 잘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은 펀드가 있고요. 경기가 좋을 때 좋은 펀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형 같은 경우 중에서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익이 나는 펀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펀드가 물론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특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미국 주식형 펀드를 더 하셔야 되죠. 예. 그런데 미국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냥 한국 주식을 하시면 남들이 돈을 벌 때 혼자 돈을 못 버는 현상이 그런 박탈감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던데 펀드 매니저 따라서 펀드도 막 바꿔 간다고. 그게
그 맞는 얘기예요? 네. 어. 사실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되면 네. 사실 펀드를 다시 점검해봐야 되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 네. 근데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누가 알려줘요? 그 가입할 때 메일 주소 적잖아요. 아. 매니저 바뀌면 매니저 와요? 바뀌었다고 메일 보내줍니다. 근데 안 보시죠? 네. 네, 안 보죠? 근데 이걸 저거는 보셔야 뜯어보려고. 된다. 예. 그러니까 보내줍니다. 매니저 운용력이 바뀌거나 아니면 펀드에 뭔가 변화가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한테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의무예요? 예, 예. 그래서 다 금감을 그런 거 보면 공부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모르면 그거 들고 PB한테 찾아오시면 아, 이게 뭔가요? 모르면 이제 물어보러 예, 오면 오시면 되는 됩니다. 거죠. 예. 그럼 잘하는 펀드 매니저를 따라다니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네요? 옛날에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모 펀드에 되게 유명한 매니저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분이 나가서 본인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투자자들이 그 펀드로 가셨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많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가 펀드에 요즘에 너무 손실을 많이 입고 뭐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펀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업무상 펀드 매니저 분들을 거의 일주일에 3-4번을 만나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사람도 막 콜로 연결을 하고 막 런던에 있는 사람이랑도 미팅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다 나름대로 투자의 철학이 있고요. 투자 철학이 있고 정말 신이 성실하게 고객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그렇게 나오는 펀드가 많이 있고요. 근데 너무 한국 주식만 해야지 아니면 미국 주식만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그 몰입되게 돼서 이렇게 넓은 선택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꾸준히 수익을 잘 내는 그런 매니저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펀드 중에서는 매니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40년 가까이 한 펀드를 운영하신 분도 계세요. 한 펀드를 40년 예, 동안요? 예. 그리고 40년 동안 몇 해 빼놓고는 계속 아까 벤치마크를 계속 이기는 운용을 하신 분들. 예, 그 펀드 매니저가 프랭크 카루소라는 분인데 제가 한 2-3번 만나 뵀거든요. 예, 근데 정말 나이가 쩌하시고요. 그런데 정말 투자를 얘기할 때 정말 철학을 갖고 종목을 보세요. 중국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그 펀드 매니저분을 만났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중국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종목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업의 문화를 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예. 기업이 만드는 상품을 보거나 뭐 경영진을 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회사인지 그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발견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철학을 믿는다면 펀드를 하시는 게 스스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운용사의, 그 자산 운용사의 모든 리서치 능력과 그 매니저의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믿어보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을 내고 그래도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돈 10만 원만 투자했는데도 그 돈 10만 원은 그런 분들한테 맡길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투자자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펀드를 찾는 것도 저희 PB가 분들도 도와주시고 저희 은행에서 추천하는 펀드도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펀드는 무조건 안 좋아 라는 것보다는 좋은 펀드를 골라야지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좋은 듭니다. 펀드를 골라야지. 예. 일반 은행 창구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창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산 관리를 좀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와 봤고, 근데 저는 지금 되게 소액인데 이런 소액인 저 같은 사람들도 와서 상담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뱅크나 이런 걸로 접근하셔서 투자 성향 분석이든 뭐 포트폴리오를 혼자 짜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도 좀 힘들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도 나름 하시겠지만 전문가의 조언 꼭 필요하시거든요. 일반 창구, 그러니까 뭐 저희 반포 WM 센터도 일반 창구, 뭐 PB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반 창구 직원들도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PB와의 상담은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으세요. 자격이 정해진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반포 WM 센터는 이름에서 말하듯이 자산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영업점인데 일반 영업점처럼 창구, 대출 같은 일반 업무도 보실 수 있고 보다 좀 특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중점으로 하는 영업점이 같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시는 못하고 있는데 네. 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세무, 세미나, 시황 전달, 그러니까 시황이라면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시황 전달도 하고 그게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요청만 하시면 네. 예, 오후 2시에 오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장소적인 면에서 뭐 인원이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한 2달 정도 실시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절이 오면 다시 세미나를 시작할 거고요. 고객님들 저희한테 그냥 전화로 요청하시거나 지점에 오셔서 참석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 와서 들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웹 세미나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2주 전에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신청 남기시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네.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세미나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편집 어떻게 하시는 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해보겠죠 뭐. 저도 처음 하는 거여서. 여기 보시면 뉴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 지금 뉴욕에 있어요. 뭐예요, 근데? 저희 은행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네, 회의실에 다 도시 이름을 적어놔요. 예, 아, 건너편 도시 방은 이름으로? 뭄바이고요. 서울도 있고요. 두바이도 있고요. 세계 여행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로 제가 그냥 중간에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답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에 찾아가는 것 자체를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투자 상품 가입을 하거나 뭐 자문이 필요하거나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이제 언제든지 은행은 열려 있으니까 여기를 잘 이용을 해주셔서 상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그냥 와서 또 상담을 받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다 다녀왔어요, 여러분. 제가 외부 촬영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어색하고 쑥스럽고 못생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에이 참. 처음엔 투자, 자산 배분 이런 거 물어보려고 갔던 건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머릿속에 하나도 안 아이 다시 재생하시면 되죠. 투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런 시국에는 투자가 필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지만 이제 실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안전한 성향이신 분들도 꼭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